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방송 3법 등 20여 개의 법안을 당론 채택해 재추진합니다. 국회의장과 주요 상임위원장까지 확보한 만큼 국회 통과를 위한 속도전이 시작됐다는 분석입니다. 과외 학생으로 위장해 또래 여성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정유정에게 대법원이 무기징역을 확정했습니다. 정유정은 수차례 반성문을 내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환자 단체들이 의사들의 집단 휴진 철회를 촉구하며 첫 번째 대규모 집단 행동에 나섰습니다. 의사협회는 이번 주말까지 정부의 전향적인 입장 변화가 있으면 휴진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쿠팡이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해 자체 브랜드의 상품 구매를 유도한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쿠팡 측은 부당한 제재라며 행정소송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 등 22개 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방송 3법을 포함해 김건희 여사 특검엔 명품백 수수 의혹까지 새로 넣어서 재추진하기로 한 건데 말로만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본회의 전 최종 관문인 법사위 등 주요 상임위원장직을 다 꿰찬 데다가 본회의 소집과 법안 상정 권한을 갖고 있는 국회의장까지 확보한 만큼 민주당이 당론으로 정한 법안이 국회 문턱을 넘는 데에는 아무런 제약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그야말로 일사천리 입법이 가능해진 겁니다. 또 전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도 1호 당론으로 채택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견제하고 이 대표의 성과를 내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일석이조가 되죠. 오늘 첫 소식 표선우 기자가 준비했습니다. 민주당이 22개 법안과 1개의 결의안을 당론으로 채택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폐기된 법안을 중점으로 민생 법안들이 대거 포함됐습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 3법은 방송통신위원회 의결 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하는 방통위법 개정안과 함께 방송 정상화 3+1법으로 보완됐습니다. 폐기됐던 김건희 특검도 명품백 의혹을 포함해 재추진하기로 했습니다. 21대 때 통과됐다가 대통령에 의해서 거부당한 김건희 특검법의 이제 그 특검 수사 대상이 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잖아요. 여기에 명품백 사건을 더하기로 했습니다. 민생 법안으론 지난 10일 이재명 대표가 언급한 소상공인 지원법과 아동수당을 20만 원으로 올리는 아동수당법 등이 포함됐습니다. 다만 신재생에너지법과 간호법은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당론에선 제외됐습니다. 민주당은 방송법과 김건희 특검은 당론 채택과 동시에 법안 제출까지 일사천리로 추진하며 속도전에 나섰습니다. 법안은 이미 다 준비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바로 발의를 했고요. 그리고 방송 3법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과방위에서 곧 논의가 시작될 것이라 저희가 더 늦게 제출할 이유가 없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법사위를 포함한 주요 상임위 위원장과 국회의장까지 꿰찬 만큼 민주당 당론 법안의 국회 통과는 사실상 시간 문제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MBN 뉴스 표선우입니다. 이렇게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인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이라는 최종 관문을 넘어야 하죠. 그래서일까요? 민주당이 이번엔 대통령의 거부권을 제한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대통령 본인이나 가족이 관련된 법안에는 거부권을 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공직자는 사적 이해 관계자와 관련된 직무 수행을 회피하게 돼 있는데 왜 대통령만 예외냐면서요. 서영수 기자입니다.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해충돌 방지법 개정안, 이른바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은 다른 공직자와 마찬가지로 대통령 역시 사적 이해관계자와 관련된 법안에 대해선 스스로 회피하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헌법상 보장된 권리인 대통령의 거부권 자체는 보장하되 본인이나 가족과 관련된 법안에 대해선 거부권 행사를 제한하겠다는 겁니다. 본인 방탄과 가족 방탄을 위해서 대통령의 권한인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대통령의 정당한 직무가 아니라 권한 남용일 뿐입니다. 민주당이 21대 국회에서 밀어붙였지만 대통령의 거부권에 막힌 법안은 총 14건으로 본인과 배우자가 의혹의 중심에 있는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을 통해 22대 국회에서 재발의한 두 특검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의도로 보입니다. 국민의힘은 반발했습니다. 거부권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권한입니다. 삼권 분립을 훼손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의회 독재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학계에서도 위헌 여부에 대해 이견이 나오는 만큼 대통령 거부권 제한법은 여야 간 또 다른 갈등 요소가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서영수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늘도 국토위와 복지위, 행안위 등 상임위를 연달아 단독 소집했습니다. 여당의 상임위 보이콧 때문인데 정부 부처의 업무 보고 거부를 싸잡아 비판하며 대통령 자진 하야, 촉구 결의안을 내자는 주장까지 나왔죠. 하지만 이럼에도 여당은 지금 할 수 있는 게 법적으로 아무런 권한도 없는 특위 만들기밖에 없죠. 유승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 자리가 텅 비었습니다. 국토위와 복지위, 행안위가 열렸지만 야당 의원들만 참석한 겁니다. 상임위 곳곳에선 상임위에 참석하지 않은 정부와 여당을 향한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국민의 눈물을 닦아주지 못할 망정, 무능과 독선으로 오히려 국민을 아프게 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오히려 자진하야 촉구 결의안이라도 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업무보고를 거부하라고 시킨 국민의힘 지도부도 또 업무보고를 거부하는 정부 부처도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야 간 협상 결렬로 우원식 국회의장이 의미로 진행한 상임위 배분을 놓고 해프닝도 벌어졌습니다. 이소영 민주당 의원이 서울 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혐의 당사자인 김성교 국민의힘 의원이 국토위에 배정된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 건데 김 의원은 SNS에 사실상 민주당과 같은 편인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따지라고 반박한 겁니다. 국민의힘은 수적 우위를 앞세워 밀어붙이는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의 의회 독재가 영원하리라 생각하겠지만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 오만한 권력은 하루살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은 여야 합의로 상임위 배분을 마무리하겠다는 의장의 뜻에 따라 다음 주로 미뤄졌습니다. MBN 뉴스 유승호입니다. 뉴스 추적 정치부 이호정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앞서 보신 것처럼 민주당은 정말 작심이라도 한 듯 그냥 국회를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지난 국회에서도 사실 민주당이 과반 의석 갖고 있었고 여야 대치 극심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과 다른 점은 속도입니다. 21대 때도 이 민주당 단독 입법 가능했지만 당시엔 여당 소속 법사위원장이 있었고요. 또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던 녹색정의당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일종의 브레이크 역할을 해왔던 겁니다. 패스트트랙에 태워도 이 숙려기한 최장 330일이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주요 상임위원장을 민주당이 가져가며 이 상임위 절차에서 막힘이 없게 됐고요. 네. 또 확실한 우군인 조국혁신당도 있습니다. 도움을 받으면 이른바 이 꼼수 탈당 없이도 패스트트랙과 안건 조정이 숙려기한을 무력화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네. 정리하면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 속전속결로 법안을 본회의까지 보낼 수 있게 된 겁니다. 하지만 여야 합의를 우선시하자는 국회법이 또 있잖아요. 예, 그런데 민주당은 총선 민심이 여야 협의보다는 정치적 효능감을 택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의 독주가 이 총선 결과로 얻은 민심이라는 주장인데요. 민주당이 잇따라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도 이런 의지가 반영이 돼 있습니다. 여야 협의 없이도 상임위를 열 수 있게 하거나 또 패스트트랙 법안의 숙려기한을 대폭 축소하는 개정안들이 대표적입니다. 21대 국회 초반으로 가보면 그때 18개 상임위원장직을 민주당이 다 독식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 독주 역풍에 대한 우려는 없습니까? 역풍을 우려해서 속도 조절에 나설 분위기는 아닙니다. 그래요? 당시와 또 다른 점이 있다면 당시에는 문재인 정부 여당이었다면 지금은 야당이라는 건데요. 그러니까 여당의 책임이 더 크기 때문에 책임에서도 비교적 자유롭다고 보는 겁니다. 지금은 윤석열 정부입니다. 국민의힘 집권당이고 국민의 생활고와 안보 위기. 집권당이 책임을 져야죠. 당시에는 민주당이 여당이었으니까 그랬겠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일단 당내 15개 특위를 따로 꾸렸습니다. 집권 여당이기 때문에 정부의 협조가 좀 용이하죠. 네. 이 점을 활용해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서 민생 현안을 챙기겠다는 구상입니다. 동시에 민주당 주도의 상임위는 민주당 의총장으로 전락시키겠다는 전략인 거죠. 국회가 여당과 정부가 참석한 특위 그리고 야당 주도의 상임위 둘로 쪼개진 셈입니다. 민주당이 단독 상임위 개최에 대응하기 위해 우리 당은 15개 특위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기재부 차관 같은 경우에는 상임위에는 안 나오고 국민의힘 특위에는 나가는 좀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예, 이렇게 여야의 기형적인 대치 상황에 정부 관계자들은 상임위와 특위 중 어디에 참석해야 할지 눈치 싸움을 벌이는 총극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당이 주도하는 상임위에 갈까 아니면 여당이 주도하는 특위에 갈까 고민을 한다 이 얘기네요. 사실 그런데 이런 야권의 강력한 투쟁 예고했던 일 아닙니까? 그러면은 국민의힘에서도 미리 좀 준비를 했어야 될 텐데요. 게다가 또 정부 여당의 책임감이 더 클 수 있죠. 네. 때문에 국민의힘은 1일 1의원총회를 열고 머리를 맞대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거론되는 건 거부권과 시행령 정치인데요. 야당 단독으로 통과된 법안은 일단 거부권으로 막고 특위에서 정부 시행령을 통해서 민생 성과를 챙기겠다는 겁니다. 네. 다만 입법권이 없는 특위의 한계가 명확하고요. 또 거부권과 시행령이 이 총선 민심을 거스른다는 지적은 부담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야 이대로 쭉 그냥 가는 겁니까? 일단 여야 모두 어느 한쪽이 무너져야 끝나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는데요. 네. 다만 집중하는 포인트가 다릅니다. 민주당은 각종 특검법 통과로 윤석열 정부를 심판, 공격하고 있고요. 국민의힘은 민주당 독주를 부각하고 있죠. 조만간 있을 전당대회가 변곡점이 될 수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네. 2026년 6월 지방선거 그리고 다음해 대선을 향한 여야 싸움이 시작이 된 건데 당분간 이 강대강 대치는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까지 유호정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의혹 사건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했던 재판부가 담당하게 됐습니다. 안 그래도 이 전 부지사에게 중형이 선고되고 곧이어 이재명 대표까지 기소되자 더불어민주당 정치 검찰에 이어 재판부도 편파적 판결을 했다고 주장하고 있죠. 민주당은 사법체계 전반에 문제가 있다며 응징할 방법을 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1심 선고 이후에도 대북 송금 사건은 경기도와 무관한 쌍방울의 주가 조작 사건이라는 주장을 이어갔습니다. 사건 관련자들의 공소장이나 다른 재판부의 판결문 등을 보면 삼척동자도 알 수 있는 사실이라며 법원이 정치적 판단을 했거나 무능해서 이 같은 판결을 내놓은 것 같다고 꼬집었습니다. 이번 판결로 사법부는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명을 포기했고 사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검찰 의견서를 그대로 수용한 편파적 판결이라고 날을 세우며 이번 판결을 토대로 이어진 이재명 대표에 대한 기소도 문제 삼았습니다. 정치적 기소와 판결의 고리가 이어지고 있다는 주장입니다. 정치적 접근을 하는 검찰과 법원은 더 이상 대한민국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에서 존재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걸 처벌할 것인지, 응징할 것인지. 최근까지 이 대표를 변호했던 박균택 의원 등을 법사위에 배치한 민주당은 상임위 활동을 통한 사법부 견제 수위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표도 자신의 SNS 등을 통해 이번 사건과 무관함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있어 재판 전부터 신경전이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MBN 뉴스 이병주입니다. 한편 국민의힘은 대북 송금 의혹 사건으로 이재명 대표가 기소된 것을 두고 대표직을 내려놔야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위를 구성해 강력 투쟁도 할 예정입니다. 검사, 판사, 탄핵 얘기까지 나오는 더불어민주당을 향해선 이제는 사법부까지 손대려는 것이냐면서 말이죠. 김태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이재명 사법 파괴 저지 특별위원회를 가동합니다. 민주당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가 조작됐다며 특검법을 내놓은 데 대한 맞불 성격입니다. 놀라운 수준의 양심불량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말로만 소설이고 기획수사라고 하지 마시고 증거를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피하고자 특검법을 발의하고 검사 탄핵이나 판사 선출제까지 거론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위원회를 중심으로 강력한 투쟁에 나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입법부를 파괴하는 것도 모자라서 사법부를 파괴하려고 들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전면 저지를 시켜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위원장과 간사에는 검사 출신인 유상범, 주진우 의원이 선임됐습니다. 특위 구성은 7명 내외로 여러 법률 전문가도 참여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의 범죄 혐의를 덮고자 사법부를 파괴하는 민주당의 헌정농단 시도에 국민들과 함께 결연히 맞설 것입니다. 특위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여러 특검에 관한 부당함을 법률적으로 따져 특검 공세에 대응하겠다는 방침입니다. MBN 뉴스 김태희입니다. 당원 투표 80%, 일반 국민 여론조사 20%. 이렇게 8대2로 국민의힘을 새 당대표로 뽑는 전당대회 룰이 결정됐죠. 당대표 경쟁 구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찬반 논란 속에 한동훈 대세론도 나오고 있지만 김재섭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돈희 기자입니다. 대표 출마냐 불출마를 놓고 당 안팎에 관심이 쏠렸던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장고 끝에 출마 쪽으로 키를 잡았습니다. 다음 주 출마 선언을 하고 당권 무대에 등판할 예정인데 총선 이후 2달여 만입니다. 여기에 30대 소장파 김재섭 의원도 당 혁신과 다양성을 강조하며 당대표 출마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당의 개혁이 좀 절실하게 필요한 상황이라는 생각이 되고 그 가운데서 제 역할 같은 것들을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전당대회일 수도 있고요. 주자로 나가는 방법일 수도 있고. 이런 가운데 이른바 한동훈 대세론에 대한 견제도 시작되고 있습니다. 나경원 의원은 당대표 출마에 대해선 말을 아끼면서도 민주당의 의회 독재는 의회를 통해 막아야 한다며 원내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치의 전장이 국회 중심이다 보니까 원내 당대표의 경우에는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원외 인사인 한 전 위원장을 겨냥한 겁니다. 윤상현 의원도 당대표 맡는 게 책임지는 자세라는 논리는 민주당식 궤변이라고 직격했고 김기현 의원은 실패한 리더십이 아니라 새롭게 참신한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2년 만에 여론조사가 반영되는 만큼 계파별, 지역별 표심의 향배가 관건이 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최동입니다. 오고 가는 언제 매일 여의도는 전쟁 중 Talk to me. 정치 톡톡 시간입니다. 국회팀 민지숙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해괴 망측한 소리. 저분은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이잖아요. 누구한테 한 말입니까? 바로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민주당 최근 이 당헌 당규를 바꾸는 문제로 잡음이 계속되고 있죠. 네. 야권 원로인 유 전 총장이 지금의 민주당은 비정상이라며 작심 발언을 한 겁니다. 도대체 국회의장하고 원내대표를 뽑는데 당원이 반영한다는 아예 해괴 망측한 소리 같고 그 사람들이 이 당의 무슨 주주예요? 네, 이렇게 당원권을 강화하는 건 결국 이재명 대표 체제를 공고히 하기 위한 것 아니냐라는 지적인데요. 유 전 총장은 당이 고약한 짓을 할 때만 당원 투표를 거친다라고 꼬집었습니다. 대선에 출마는 당대표의 사퇴 시한에 예외를 두는 개정안도 있었잖아요. 여기에 네. 대해서는 뭐라고 안 합니까? 여기에도 비판의 목소리가 많았죠. 이런 논란을 의식한 듯 어제 이 개정안을 통과시킨 박찬대 원내대표 취재진에게 한 이야기가 화제가 됐는데요. 이재명 대표가 반대를 너무 많이 해서 개정을 설득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 대표가 자신보다 더 착하다라며 이 대표를 위한 개정이 아니다라고 강조한 겁니다. 네. 유 전 총장 여기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그냥 헛웃음밖에 나오질 않네요. 그리고 당헌 당규를 어느 특정인을 위해서 이렇게 자꾸 바꾸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주 좋지 않아요.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에
누가 잠이 들었다는 겁니까? 네, 주인공 사진이 이제 나오는데요. 이준석 의원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준석 의원 어제 저녁 약속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한 시민에게 목격이 됐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라온 이 사진을 보시면 가방을 꼭 끌어안고 있는 모습이 여느 직장인의 퇴근길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깊이 잠이 든 건지 한 남성의 어깨에 기대어 있는데요. 이 남성 조금 당황한 듯 반대편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네요. 온라인에선 옆자리 분 크게 당황했겠다. 국회의원이 저러고 자는 게 좀 웃기다. 이런 반응부터 내릴 역을 지나치는 건 아닌지 걱정하는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그런데 보통 국회의원들은 수행 차량을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 의원에게 어제 상황 어땠는지 직접 물어봤는데요. MBN 취재진에 여의도에서 지역구인 화성 동탄까지 이동하는 건 지하철이 오히려 더 편하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출퇴근길 2-3시간이 걸리는데 대중교통은 1시간 남짓이면 충분히 도착한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국민의힘 당대표 시절 때도 이 따릉이 같은 자전거 또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모습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랬었죠. 마지막 주제 보겠습니다. 미묘한 신경전,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무슨 일입니까? 네, 지난 총선에서 지민비조, 조국혁신당과 민주당의 끈끈한 이 협력 아주 주목받았었는데요. 하지만 지금 조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그래요? 최근 야당 단독으로 열리는 상임위에서 신경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조국혁신당이 민주당 소속 상임위원장에게 그 존재감을 어필하고 있는 겁니다. 의석 배치표 나눠드린 걸 보면 황우나 윤종호 비교섭 이렇게 써놨어요. 정당 이름이 비교섭이 아닌데 이거 이제 정당 이름을 써줘야죠. 네, 정당 이름을 강조하는 모습뿐만 아니라 법사위 회의 때는 유일한 조국혁신당 소속인 박은정 의원이 민주당 정청래 위원장에게 특검법을 직접 심사할 수 있는 권한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교섭단체의 몫으로 법안 심사 제1소위원회에 조국혁신당을 배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선거 때는 범야권이 다 손을 잡았지만 이제는 뭐 각자 제갈 길을 갈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민지숙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가상화폐 테라 루나 사태 주범으로 꼽히는 권도형 씨가 미국 민사재판에서 6조 원대 벌금을 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단한 재력이다라는 건 둘째입니다. 피해를 본 우리 국민들을 위해선 뭘 할까요? 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른바 가상화폐 테라 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주범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 지난해 3월 여권 위조 혐의로 몬테네그로에서 붙잡혔습니다. 권 씨는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에서 기소됐는데 어디로 송환될지 결론이 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Težina krivičnog djela, mjesto izvršenja krivičnog djela, redosled zaprimanja zahtjeva za izručenje, kao i državljanstvo lica i druge okolnosti. 강제 송환 절차가 지지부진한 사이 권 씨를 상대로 진행된 미국 민사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가 투자자를 속여 거액의 투자 손실을 입혔다며 테라폼랩스와 권 씨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재판에서 합의가 이뤄진 겁니다. 이에 따라 권 씨는 미국에서 44억 7천만 달러, 한화 6조 1천억 원 규모의 불법 이익 환수금과 벌금을 내야 합니다. 다만 미국 민사에서 이뤄진 합의인 만큼 형사재판에는 영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 관계자는 미국 민사소송에서 이뤄진 합의일 뿐이라며 우리나라에서 진행 중인 사건과는 별개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증권 사기 등 8개 혐의에 대한 권 씨의 형사소송이 진행 중이고 한국에서도 관련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권 씨가 한국행을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이번 합의가 권 씨의 송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MBN 뉴스 현지호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며 이를 몰래 촬영해 건조물 침입 등의 혐의로 고발된 최재형 목사가 경찰에 소환됐습니다. 김 목사는 미리 약속을 하고 만난 것이라며 최근 국민권익위원회가 명품 가방 의혹을 종결한 건 잘못된 해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하나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을 건네 주거침입 혐의로 보수단체로부터 고발당한 최재형 목사가 경찰에 첫 출석해 7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습니다. 김 여사 측과 합의하에 만났다고 말한 최 목사는 미리 약속도 정하고 배웅도 받았다며 관련 메시지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남북관계를 같이 일해보자는 이야기도 했다며 공무원 사칭, 대통령 사칭죄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의 요지는 국정농단을 한 겁니다. 인사청탁을 하고 또 이권 개입을 하고. 최 목사는 자신이 선물을 제공하고 다양한 청탁도 시도했다며 혐의가 있다면 처벌을 받겠지만 김 여사도 그래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권익위가 김 여사의 명품 가방 의혹을 종결 처리한 것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앞서 권익위는 최 목사가 미국 국적인 외국인이라 명품 가방은 대통령 기록물에 해당하고 신고 사항도 아니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이명수 서울의 소리 기자도 소환해 정확한 사실관계 파악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한나입니다. 또래 여성을 잔인하게 살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정유정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습니다. 정유정은 반성문까지 쓰며 형이 무겁다고 호소했지만 1, 2심은 형량을 줄이기 위한 그러니까 전략적인 반성문이라며 무기징역을 선고했고 대법원도 이를 인정한 겁니다. 사회와 영구히 격리해야 할 사람이라면서요. 우정환 기자입니다. 정유정은 지난해 5월 중학생 딸 학부모로 위장한 뒤 과외 앱을 이용해 과외교사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이렇게 20대 여성 피해자를 찾은 정 씨는 중학생으로 위장해 피해자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정 씨는 미리 챙긴 흉기로 피해자를 여러 차례 공격해 살해했습니다. 이어 시신을 훼손해 여행 가방에 담았고 밖으로 옮겨 버리기까지 했습니다. 살인과 시체 유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씨에게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앞서 1, 2심 법원은 막 사회에 나갈 준비를 하던 피해자가 꿈을 펼쳐보지도 못한 채 비참하게 살해당했다며 정 씨가 낸 반성문들도 자기적, 전략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어려운 가정 환경이 범행에 영향을 준 만큼 온전히 정 씨만의 책임은 아니다. 남은 인생에서 교화 가능성이 없다고는 볼 수 없다며 사형은 선고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저는 진심으로 죄송합니다. 정 씨는 형이 무겁다며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무기징역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습니다. MBN 뉴스 우종환입니다. 나를 때리거나 폭행한 건 아니지만 되레 나를 어떻게 좀 해달라 하면서 쫓아온다면 맞습니다. 이것도 범죄입니다. 한밤중에 처음 본 여성을 그 집까지 뒤쫓아가 강제 추행한 3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한여애 기자입니다. 회색 옷을 입은 남성이 한 여성을 뒤따라 빌라로 들어갑니다. 1분 정도 지난 뒤 혼자 다급하게 나오더니 뒤돌아 다시 빌라 안을 살펴보고 처음 왔던 길로 돌아갑니다. 어제 저녁 오후 8시쯤 서울의 한 주택가에서 일면식도 없던 여성을 강제추행한 30대 A씨입니다. A씨는 피해 여성을 따라가 자신을 만져달라는 취지로 말하며 손목을 잡아 끌어당긴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TV로 남성의 인상착의를 확인하고 추적한 지 3시간 만에 남성을 붙잡았습니다. 당시 A씨는 술에 취하거나 흉기를 들고 있는 상태는 아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발적으로 따라갔고 후회가 된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경찰은 A씨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자세한 사건 경위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여입니다. 서울시 공공자전거 따릉이 20대가 하천에서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누군가 고의로 자전거를 다리 밑으로 던진 건데 이렇게 하천에서 따릉이가 발견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따릉이는 보통 결제를 해야 잠금이 풀리죠. 어떻게 소리도 없이 빼낸 걸까요? 박희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은 옷을 입고 검은 장갑을 낀 남성이 다리 위 자전거 대여소 쪽으로 걸어갑니다. 잠시 망설이나 싶더니 자전거 한 대를 들어 올려 그대로 하천에 던져버립니다. 옆에 있는 자전거들까지 모두 8대를 1분 20초 만에 던진 남성은 차도를 가로질러 황급히 현장을 떠납니다. 애기 어린이집 가는 거 보려고 아파트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자전거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거기 하천에. 보자마자 너무 황당해가지고 사진. 남성은 10분 전 인근 다른 다리 위에서도 자전거 12대를 던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따릉이는 뒷바퀴가 움직이지 않도록 이렇게 잠금 장치가 걸려 있지만 그 자리에서 힘으로 들어올릴 땐 별도의 잠금 장치가 걸려 있거나 경고음이 울리지 않습니다. 서울 성북구 성북천에 따릉이가 떨어져 있다는 신고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9일에도 따릉이 7대가 하천에서 발견돼 지금까지 총 27대의 따릉이가 훼손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해변으로 이제 나간 분야가 있는데 서울 전체적으로 3만 대 이상 경찰은 주변 CCTV와 지문 채취를 통해 용의자를 추적하는 한편 따릉이 훼손이 동일범의 소행인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MBN 뉴스 박혜빈입니다. 술에 잔뜩 취한 운전자가 터널 안을 역주행하고 있습니다. 때마침 거길 경찰 순찰차가 지나가고 있었고요. 음주 운전자도 경찰관도 둘 다 놀랐겠죠. 추성남 기자가 보도합니다. 교차로 오른쪽 출구 방면에서 느닷없이 흰색 SUV 차량 한 대가 스멀스멀 올라옵니다. 길을 잘못 들어 유턴하려나 싶었지만 차량은 그대로 역주행을 시작합니다. 곧바로 터널이 나타나고 속력마저 내기 시작합니다. 1차로로 차선을 바꾸며 질주하는 순간 불행인지 다행인지 맞은편에서는 순찰차 한 대가 다가옵니다. 자칫 정면 충돌할 직전 다행히 역주행하던 차량이 멈춰섭니다. 놀란 경찰관이 경광봉을 들고 다가가 운전자를 하차시킵니다. 차에서 내린 50대 남성, 소주를 2병이나 마신 상태로 운전대를 잡았던 겁니다. 놀랬죠. 놀랬고 저희가 먼저 발견을 안 했으면은 틀림없이 그 전방에 있는 차를 박았거나 아니면 터널을 박아가지고 더 큰 사고가 나서 정말 저희 만나서 다행이신 거라고. 음주 측정을 했더니 혈중 알코올 농도 0.169%, 면허 취소 수치였습니다. 운전자는 이 길을 따라 500m 정도 역주행했는데 경찰 조사에서 역주행한 사실은 몰랐고 아무 기억도 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겼습니다. MBN 뉴스 추성남입니다. 새벽에 전남 신안군 가거도 인근 바다에서 33톤급 어선이 뒤집혔습니다. 선원 6명은 구조됐지만 선장 1명은 숨졌고 외국인 선원 2명은 실종된 상태입니다. 해경은 대형 컨테이너선을 뺑소니 혐의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황정 기자입니다. 어선이 뒤집혀 바닥이 보입니다. 해경 대원이 올라타 내부에 사람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현재 타격 신호 실시 중에 있을 사고가 난 선박은 33톤급 통발 어선으로 배에는 모두 9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이 가운데 6명은 인근 어선에 구조됐지만 한국인 선장 1명이 사고 위치에서 1.8km 떨어진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2명은 실종됐습니다. 생존한 선원 1명도 머리 등을 크게 다치고 나머지 선원도 부상을 입었는데 이들은 바다에 통발을 던지던 중 다른 선박과 충돌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사고 해역을 지난 배를 추적하던 해경은 어선과 충돌하고 달아난 혐의로 9,700톤급 홍콩 컨테이너 선박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사고 지점으로부터 68km 떨어진 곳에서 붙잡힌 선박은 일본을 출발해 중국으로 향하고 있었고 음주 운항은 아니었습니다. 선수 전방에도 충돌 흔적으로 보이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다만 중국인 선원 19명은 모두 입을 다물고 있습니다. 우연 정중앙 자체에 지금 받친 걸로 추정이 됩니다. 인지를 했을 수가 있을 거로 보입니다. 해경은 피해 어선을 가거도로 인양해 내부 수색을 벌이고 가해 선박은 목포로 이동시켜 수사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 황전입니다. 아파트 창문이 깨지고 엘리베이터 버튼이 부서지고 누가 싸웠냐고요? 아닙니다. 20대 남성이 혼자 술에 취해서 그냥 그런 겁니다. 야구 방망이로 주민을 위협까지 했는데 이 남성 전혀 기억이 안 난다네요. 심우영 기자입니다. 대구 달서구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의 문이 열리고 주민이 내리려는 순간 20대 남성이 야구 방망이를 들고 나타나 위협하고 놀란 주민이 다급히 문을 닫습니다. 신고를 받고 방검복에 3단복, 테이저건까지 갖춘 경찰.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야구 방망이를 든 남성을 보고 흠칫 놀랍니다. 대치 국면도 잠시. 경찰은 곧바로 3단봉으로 견제하는 동시에 테이저건을 쏴 남성을 제압합니다. 도착했을 때 올라오라고 시비를 거는 순간부터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을 때 방망이를 휘두르려고 이렇게 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서 테이저로 이제 제압을 하고
남성의 난동에 복도는 화분과 엘리베이터 버튼이 부서지는 등 난장판이 됐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경찰에 붙잡힌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범행을 전혀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경찰은 특수공무집행 방해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남성을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습니다. MBN 뉴스 심호영입니다. 달걀을 유심히 보시면 사람으로 치면 주민등록번호 같은 난각 번호가 찍혀 있습니다. 이 달걀이 언제 어떤 환경에서 생산됐는지를 알려주는 역할을 하는데 이 난각 번호가 없는 달걀이 있습니다. 난각 번호를 찍으면 깨질 정도로 불량이란 얘기죠. 당연히 이런 달걀은 먹으면 안 되지만 불법으로 유통이 되고 있었습니다. 안진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케이크와 빵을 만드는 한 제조업체입니다. 주방 한편에 달걀이 잔뜩 쌓여 있는데 곳곳에서 깨지고 금이 간 달걀이 발견됩니다. 업체 측은 일단 발뺌부터 해봅니다. 너무 많이 싣고다 보면 막 깨져가지고. 사장님, 이거는 많이 싣고 와서 깨진 그런 경우가 아닌 것 같습니다. 달걀을 집어 상태를 확인했더니 달걀에 산란 일자 등의 정보가 담긴 난각 번호가 찍혀 있지 않습니다. 난각 표시가 없는 달걀을 시중에 유통하는 건 불법입니다. 계란은 요즘 전부 다 산란 일자 다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업체는 이런 불량 달걀을 싼 값에 사들여 케이크나 빵 등을 만들어 납품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깨진 달걀 틈으로 식중독을 일으키는 살모넬라균이 침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최근 5년간 살모넬라균으로 인한 식중독 발생 원인의 22%가 달걀을 원재로 사용한. 부산시 특사경은 지난 한 달간 특별 단속을 벌여 원산지를 속인 대형 음식점 등 15곳을 적발해 14곳을 형사 입건했습니다. MBN 뉴스 안진우입니다. 전남 신안 앞바다에선 지금 신재생에너지로 각광을 받는 대규모 해상풍력단지가 조성되고 있습니다. 어민들에겐 큰 피해가 없을 것이라고 어장을 비켜갈 것이라며 안심을 시켰는데 웬걸요? 아니었습니다. 어민들은 닷까지 사라지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정치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배를 타고 신안 자은도 앞바다로 나갑니다. 대형 선박에서 작업이 한창이고 한참 더 달려가니 커다란 기둥이 바다에 박혀 있습니다. 99메가와트급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앞선 2021년 사업 설명회 당시 풍력단지 측은 송전 케이블이 어장 끝을 살짝 스쳐 지난다고 어민을 설득했습니다. 큰 피해가 없을 거란 말만 믿고 어민들은 공사에 동의했지만 실제 설계도는 달랐습니다. 바다 위 풍력발전소와 육지를 연결하는 해저 케이블 공사가 한창 진행 중인데 이 문제는 이 해저 케이블이 어민들의 어장 한가운데를 지난다는 겁니다. 피해가 없다 하길래 저희가 어업을 해도 피해가 안 가는 조건 하에 승인을 해줬는데 나중에서 그걸 보니까 닻을 내려 그물을 걸고 물고기를 잡는 낭장망 어업의 특성상 어민들은 지정된 구역에서만 조업할 수 있습니다. 해상풍력발전은 해저 케이블을 깔기 전 바닥을 평평하게 긁어내는 작업이 필수입니다. 벌써 낭장망 그물을 걸어놓은 단 여러 개가 사라졌습니다. 어민들은 해상풍력 케이블 공사를 의심합니다. 와서 보니까 없어요. 다시 자체가 한번 보십시오. 지금 여기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걸 다 잘라버렸다는 얘기 아닙니까? 3년 전 풍력단지 측에 공사 승인을 하며 합의한 금액은 1,000만 원. 잃어버린 닷과 그물 한 묶음 가격도 안 되는 돈입니다. 참다 못한 어민들은 풍력단지 측에 속았다며 가처분 소송에 들어갔습니다. 해상풍력단지 측은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고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취재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N 뉴스 정춘입니다. 92개 환자단체가 대한의사협회를 찾아가 휴진을 철회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고통받는 환자들의 마지막 절규인 거죠. 의협은 주말까지 정부가 전향적으로 나서면 휴진을 재검토하겠다는데 글쎄요. 이미 확정된 의대 증원을 뒤집어야만 태도 변화로 보겠다는 입장이라 쉽지 않아 보입니다. 신용수 기자입니다. 환자단체들이 굳게 닫힌 문 앞에서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칩니다. 18일 예정된 집단 휴진을 놓고
환자 단체들이 대한의사협회를 항의 방문한 겁니다. 환자들은 제발 휴진 계획을 멈춰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전공의의 집단 행동으로 시작된 넉 달간의 의료 공백 기간 동안 어떻게든 버티어 적응해왔던 환자들에게 의료진이 연이은 집단 휴진, 무기한 휴진 결의는 절망적인 소식이 아닐 수 없다. 환자들의 요구에도 의사들의 휴진 의지는 굳건했습니다. 의협과 의대 교수 단체들은 연석회의를 통해 정부가 주말까지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이지 않으면 휴진을 강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전공의에 대한 행정처분 전면 취소는 물론 이미 확정된 의대 증원 재논의까지 이루어져야 휴진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공의들에 대한 모든 게 취소되더라도 전공의들이 수련병원이 의과대학이 정상화되려면 정부가 먼저 내놨던 잘못된 정책에 대한 입장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집단 휴진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분만병원 140곳이 포함된 대한분만병의원협회는 18일 병원을 지키겠다고 선언했고 130개 병원이 모인 대한아동병원협회도 집단 휴진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는 휴진 직전인 16일 서울대 의대 교수들과 만나 마지막으로 휴진 철회를 촉구한다는 계획입니다. MBN 뉴스 신용수입니다. 아직 6월인데 중국 북부 지역은 이미 40도가 넘으며 펄펄 끓고 있습니다. 지표면 온도가 무려 75도인 곳까지 있죠. 길바닥에 프라이팬을 놓고 날계란을 깨트리면 바로 익을 정도라고 합니다. 베이징에서 윤석정 특파원이 전해왔습니다. 손오공이 파초선으로 활활 타오르는 불을 끄고 나서야 겨우 지나갔다는 화염산입니다. 어제 이곳의 지표면 온도는 무려 섭씨 75도를 기록했습니다. 这里的这个地表温度这么高，感觉非常非常震撼。我们从来没有体会这种被这个火炉烘烤的那种感觉，终身难忘。 이곳뿐 아니라 중국 북부 지역 전체가 연일 40도가 넘는 폭염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번 달 들어 10일까지 허베이성과 산둥성에 20여 개 기상 관측소가 역대 6월 초 기준 최고 기온을 기록할 정도입니다. 폭염에 더해 가뭄까지 들면서 농작물 피해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국 농업부는 대두와 옥수수 산지인 허베이와 산시, 산둥 등지에 고온과 가뭄 경보를 발령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这未来几天都是高温，对于已经出苗的地块呢，咱建议进行喷水，进行管理。喷水呢，它可以增加湿度，降低温度。 중국 기상청은 북부지방은 다음 주 중반까지 기온이 계속 치솟아 허베이, 산시, 허난성에서는 사상 최고 기온이 관측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베이징에서 MBN 뉴스 윤석정입니다. 쿠웨이트에서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 불이 나 인도인 등 최소 49명이 숨졌습니다. 6층짜리 비교적 작은 건물에 200명 가까운 노동자들이 모여 살고 있었거든요. 쿠웨이트 부총리는 건물주의 탐욕이 참사로 이어졌다고 밝혔습니다. 이교욱 기자입니다. 건물 아래층이 화염에 휩싸여 있고 소방차가 도착해 진화에 나서지만 여의치 않습니다. 건물 내부에는 유독가스가 가득 찬 듯 창문마다 시꺼먼 연기가 뿜어져 나옵니다. 현지 시각 12일 오전 6시쯤 쿠웨이트 남부 망가프 지역의 6층짜리 외국인 노동자 숙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최소 4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أعداد الوفيات جاري حصرها هي العشرات يعني تقدر أكثر من 40 شخص مع الأسف جاري حصرها أن هناك حالات تم نقلها كإصابات لكن هي في العناية المركزة في بعض المستشفيات. 동이 트기 전 화재가 발생하면서 대피가 늦었고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많았습니다. 소방서는 불과 6분 거리에 있었지만 숙소 내 취사시설 등 인화성 물질이 불을 키웠고 200명에 달하는 노동자가 몰려 있었던 것도 인명피해가 컸던 이유로 보입니다. 사망자 대부분은 인도 북부 지역에서 돈을 벌러 온 노동자들이었습니다. 쿠웨이트 당국은 과밀한 거주 환경이 사고와 연관됐을 걸로 보고 건물주를 구금했습니다. مع الأسف طمع أصحاب العقارات هو اللي يؤدي إلى هالأمور هذه وأنا الحين بكلم
مدير البلدية من باكر من الحين أنا أتكلم حق أصحاب العقارات كلها. 외국인 노동자들은 쿠웨이트 인력의 3분의 2를 차지하고 있지만 인권단체들은 이들이 차별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해왔습니다.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 미국이 일본, 캐나다 등과 항공모함 등 전략 자산을 총동원해 대규모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가까운 해상에서 중국 보란 듯이 말이죠. 그런가 하면 러시아는 미국의 턱밑이라고 할 수 있는 쿠바에 핵 추진 잠수함 등을 정박시키고 미사일 타격 훈련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최희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 최신의 잠수함 진기를 필두로 미 해군 함대와 핵추진 항공모함 레이건까지 미군과 일본 자위대 핵심 전력이 항해합니다. 하늘에는 죽음의 백조로 불리는 전략 폭격기 B-1B 랜서와 이를 비호하는 전투기 여러 대가 비행합니다. 미국이 2년마다 태평양 지역에서 벌이는 가장 큰 군사훈련인 용감한 방패가 일본 자위대와 합동훈련을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 단독으로 진행하던 훈련이지만 이번에는 일본과 캐나다, 프랑스 등이 참여했습니다. 米国が実施してきた統合実動演習にありまして、米国からの招待を受けて、そして今回初めて自衛隊が本演習に参加をし、主に日本周辺海空域及び 훈련 지역도 과거 괌이나 하와이에서 중국과 가까운 해상까지 확대됐습니다. 러시아는 미 해군 항공기지가 있는 플로리다주에서 불과 160km 떨어진 쿠바에 핵추진 잠수함 등 함대를 정박시켰습니다. 미국 턱밑에서 러시아는 오는 17일까지 미사일을 활용해 600km 거리 타격 훈련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일축했지만 러시아가 서방 국가를 상대로 무력 시위를 벌이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The visiting Russian warships to Cuba are Vladimir Putin's way of reminding President Biden that Moscow can challenge Washington in its own sphere of influence too. 미국은 중국을 향해, 러시아는 또 미국을 향해 보란 듯 무력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MBN 뉴스 최희지입니다. 쿠팡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400억 원에 달하는 거액의 과징금을 부과받았습니다. PB 상품, 그러니까 자체 상품에 유리하도록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는 건데 쿠팡은 시대착오적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쿠팡에서 종이컵을 검색해봤습니다. 자체 브랜드, 이른바 PB 상품이 상위권에 수두룩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쿠팡이 원래 100위 밖에 있던 자체 상품들의 순위를 조작해 끌어올린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순위를 매길 때 자체 상품의 점수를 1.5배 더 주는 등의 방식으로 검색 알고리즘을 고쳤다는 겁니다. 쿠팡 측이 2,000명이 넘는 임직원을 동원해 자체 상품에 긍정적인 구매 후기를 쓰고 높은 평점을 주게 한 정황도 드러났습니다. 이에 공정위는 쿠팡에 과징금 1,400억 원을 부과하면서 검찰에 고발하고 현재 알고리즘에 대해선 사용 중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소비자들은 쿠팡의 상품이 입점업체 상품보다 더 우수한 상품이라고 오인해서 쿠팡의 상품을 구매 선택하게 되는. PB가 아닌 입점업체는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3년 동안 저희는 매월 몇천 개씩 팔리던 제품이 쿠팡에서 유사하거나 동일한 제품을 출시하고 나서 판매량이 기본적으로 50에서 90%는 떨어지고요. 쿠팡은 빠른 배송을 찾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무시한 시대착오적이며 혁신에 반하는 조치라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가 배송 방식과 상관없이 쿠팡이 자체 상품 검색 순위를 조작했다고 못 박으면서 동종업계에 미치는 영향도 클 전망입니다. MBN 뉴스 이혁근입니다. 아파트 전셋값은 계속 오르는데 빌라는 여전히 역전세난에 허덕이고 있죠. 정부가 빌라 기피 현상의 주범으로 꼽혀온 전세 보증금 반환 보험 가입 문턱을 일부 완화해주기로 했습니다. 감정 가격도 활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꽉 막힌 빌라 전세에 숨통이 좀 트일까요? 최은영 기자입니다. 서울 등촌동의 한 빌라입니다. 방 2개의 전세 시세가 2억 8천만 원 정도지만 2억 1천만 원을 넘으면 임차인이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최대 가능 금액이 공시가격의 126%로 낮아진 가운데 공시가격 역시 내려갔기 때문입니다.
전세 사기 이후 보증보험 가입은 필수가 됐는데 기존 임차인 전세금 2억 7천만 원 중 6천만 원은 다른 곳에서 융통해야 합니다. 집 주인들은 난감합니다. 저도 지금 7, 8천씩 역전세가 또 나오는 거예요. 빌라 전세가는 1, 2억 때문에 다 떨어지고 전세도 지금 못 맞추고 사채라도 끌었을 판인데. 역전세가 너무 심하게 일어났어요. 그러다 보니 임대인께서 전세금을 기존 세입자를 원활히 못 내줘서 그런 피해가 기존 세입자들에게도 좀 돌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결국 보완에 나섰습니다. 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면 주택도시보증공사 허그를 통해 산출된 감정가격을 공시가격 대신 보험가입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 달 대여섯 곳의 감정평가 법인이 선정되는 대로 임대인 이의 신청을 받아 시행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임대인이 주택의 공시가격 등의 이의 신청을 통해 주택도시보증공사가 감정평가 법인에게 직접 의뢰해서 산정한 감정가는 주택가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 앞으로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높아지고 뉴홈 나눔형에 5년 거주했다면 개인 거래가 허용됩니다. MBN 뉴스 최인영입니다. 요즘 제품 가격은 그대로인데 알고 보면 값이 오른 제품들이 많다고 전해드렸었죠. 가격은 놔두고 용량을 줄이는 식으로 말입니다. 정부가 이런 업체들의 꼼수를 차단하기 위해 오는 8월부터는 소비자에게 알리도록 했는데 그 전에 어서 올리려는 걸까요? 양을 줄여 사실상 값을 올리는 업체가 너무 많습니다. 무려 용량의 4분의 1을 줄이는 곳까지 있었죠. 정설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간편하게 차를 즐길 수 있는 티백 제품입니다. 올해 초 새 단장했는데 가격이 그대로여서 얼핏 보기엔 달라진 게 없어 보입니다. 바뀐 게 있었습니다. 찻잎의 용량이 기존 2g에서 1.5g으로 무려 4분의 1이나 줄었습니다. 크기나 용량을 줄여 가격 인상 효과를 얻는 일명 슈링크플레이션입니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33개 제품이 지난해 이후 가격은 그대로 두면서 용량을 줄여 꼼수 인상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 치킨 너겟 제품도 22% 넘게 용량이 줄었고 이 소시지도 18%가량 감소했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안내는 없었습니다. 변경 전과 변경 후 용량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충실하게 제공한 경우는 저희가 제외를 했습니다. 33개 상품은 부족했다라고 볼 수는 있습니다. 가격표만 보고 고르는 소비자들은 제품이 비싸진 사실을 알아채기 쉽지 않습니다. 사실상 소비자를 기만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쇼핑하면서 나누고 계산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오는 8월 3일부터는 가공식품과 생활용품의 용량을 소비자 몰래 줄였다가는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MBN 뉴스 정설민입니다. 누구한테 말도 못하고 또 사람들 앞에서 함부로 긁을 수도 없는 가려움, 바로 무좀 얘기입니다. 요즘 같은 여름철이면 특히 심해지고 심할 경우 흉터까지 남는다는데 얼굴에도 무좀이 생길 수 있다고 하네요. 예방하려면 어떤 점을 주의해야 할지 안병수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3년 전 경호원으로 일하다 장시간 순찰 근무로 신발을 오래 신어 무좀을 얻게 된 남성입니다. 나아질만 하면 찾아오는 말 못할 가려움이 일상생활에도 지장을 줬습니다. 통풍이 좋지 않은 하이힐, 레인부츠 등을 즐겨 신는 여성들도 예외는 아닙니다. 반 이상은 말은 안 하는데 반 이상은 무좀인 것 같아요. 보통은 이제 혼자 해결을 하고 이제 저도 예전에 발톱 색깔이 변한 적이 있었는데 저도 그때 그냥 혼자 알아보고. 백선증의 일종인 무좀은 발과 손 등에 나는 땀에 곰팡이균이 번식해 생기는 여름철 대표 피부 질환입니다. 지난해 10월까지 무좀으로 병원을 찾은 사람들만 75만 명에 이르는데요. 특히 여름철 환자가 약 40%로 집중됐습니다. 악성 질환으로 이어지면 발의 상흔까지 남을 수 있어 예방이 중요합니다. 맨발에 비위생적인 물이 닿는 것을 조심해야 하는데 칸디다균을 비롯한 무좀 유발균이 대체로 물에서 서식하기 때문입니다. 장마철 비 오는 날엔 통풍이 잘 되는 신발을 신고 발을 씻을 때 발가락 사이까지 세정하고 건조시켜 위생에 각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염증이 있으면 세균에 대한 그런 약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만약에 그런 증상이 없다 그러면 진균제가 있어요. 먹는 약이에요. 그 약을 갖다가 증상에 따라서 한 2주 내지 3주 정도 복용하시면. 전문가는 또 가족 중 이미 무좀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손톱깎이나 수건을 따로 사용해 전염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MBN 뉴스 안병수입니다.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는 위험한 재난 현장을 누비며 인명 구조 역할을 톡톡히 해내는 장비가 있습니다. 바로 소방 드론입니다. 화재 현장은 물론이고 산악 구조와 실종자 수색까지 쓰임새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네요. 이상혁 기자가 재난재해 현장에서 맹활약하는 드론의 모습을 담아왔습니다. 자욱한 연기 때문에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상공에서 소방 드론이 열화상 카메라로 사람과 불이 난 곳을 정확하게 파악합니다.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나도 순식간에 창가로 다가가 불을 끄고 옥상에선 부상자도 안전하게 구조합니다. 지난해 소방 드론은 139명의 목숨을 구해냈습니다. 출동 건수만 3,600건이 넘고 인명 구조 건수도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그 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 수 없는 경우가 참 많은데 저희가 드론을 활용하면은 사람이 갈 수 없는 곳도 불이 어디서 시작됐는지 먼저 찾을 수 있는. 올해 4회를 맞은 소방청 드론 경진 대회에선 야간에 들판이나 계곡에서 실종자가 발생한 상황을 가정해 수색하는 경연도 펼쳐졌습니다. 열화상 카메라 등 첨단 장비까지 장착한 드론은 건물 내부에서 모의 구조자를 찾아내는 것도 척척 해냅니다. 건물 구석구석에 숨겨진 10개의 표적지를 드론을 활용해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소방청은 구조에 드는 시간과 위험을 줄이기 위해 앞으로도 드론의 활용 방안을 연구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이상엽입니다. 스포츠 뉴스입니다. 지난 두 번의 올림픽에서 노골드 수모를 당한 한국 유도가 이제 죽을 각오로 훈련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파리에서 구겨진 자존심을 펴기 위해서인데요. 박규원 기자가 지옥 훈련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고통으로 일그러진 얼굴에 쉴 새 없이 쏟아지는 땀방울. 육체의 한계를 넘나드는 고강도의 훈련에 비명까지 터져나옵니다. 파리올림픽을 50일 앞둔 유도 대표팀은 노골드 수모를 씻겠다는 각오로 막바지 지옥의 담금질을 시작했습니다. 유도에 미쳐가지고 올림픽에서는 금메달을 못 따면 죽는다는 각오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효자 종목으로 불렸던 한국 유도는 지난 두 올림픽에서 금맥이 끊기며 체면을 구겼습니다. 하지만 지난달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100kg 이상급 김민종과 57kg급 허민미가 각각 우승하며 올림픽 금메달을 향한 청신호를 밝혔습니다. 특히 한국 여자 유도에 29년 만에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남긴 허미미는 기대를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세계선수권에서 금메달 타고 정말 크게 자신감이 생기고 엄청 너무 금메달 타고 싶어요. 항저우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 김하윤과 세계선수권에서 2년 연속 메달을 따낸 이준환도 유력한 금메달 후보입니다. 연일 굵은 땀방울을 쏟아내고 있는 유도 대표팀이 파리에서 써내려갈 금빛 드라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MBN 뉴스 박규원입니다. 오늘 서울은 한낮에 32.8도까지 오르는 등 또다시 올 최고 기온을 경신한 곳이 많았습니다. 내일도 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오늘만큼 무덥겠고요. 토요일에는 중북부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면서 때이른 더위가 잠시 누그러지겠습니다. 오늘 밤부터 내일 오전 사이 중부 서해안에는 짙은 안개가 끼면서 이슬비가 오는 곳이 있겠고요. 내일도 낮 동안 자외선과 오존 농도가 높게 치솟겠습니다. 내일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제주도는 흐리겠고요. 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역별 내일 기온입니다. 중부지방 서울의 아침 기온 21도로 오늘과 비슷하겠고요. 낮 기온은 서울 33도, 대전은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는 여전히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한낮의 체감온도가 33도를 웃도는 곳이 많겠습니다. 토요일 오전부터 밤사이 수도권과 강원도에는 비가 내리겠고요. 오후 한때 충청과 남부지방에는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내셨습니다.